디애슬레틱에서 단독 보도하며 아시안컵에서 훈련 세션에 문제가 있었다는 폭로에 이어 이번엔 축협 관계자인 감독선임위원회 추가 폭로에 난리난 상황입니다. 받아들여지는 의견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거길 가야 하나요? 최근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 한 위원에게 회의에 참석하느냐고 묻자 오히려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협회는 이번 주 내로 전력강화위원회를 열어 2023 아시아축구연맹 아시안컵 결과를 평가할 계획이었습니다. 더 문제는 위르겐 클린스만 대표팀 감독. 그는 지난 10일 자택이 있는 미국으로 출국해버렸습니다. 지난 8일 밤 입국한 지 이틀 만입니다. 클린스만이 평가회의에 참석할지는 심지어 아직 알 수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감독 없이 아시안컵 성과 평가를 하는 자리가 될 수 있는 상황. 그러자 일부 위원이 그런 회의를 왜 여느냐, 가야 하냐고 반발하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전력강화위원회는 2017년 12월 만들어진 국가대표 감독선임위원회 후신입니다. A대표팀을 비롯한 연령별 대표팀 사령탑을 물색하고 팀 운영에 대한 의견을 냅니다. 지금은 박태하 포항 스틸러스 감독, 최윤겸 청주FC 감독 등 6명이 위원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마이클 밀러 위원장이 새로 취임한 뒤 기구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졌습니다. 협회 관계자는 위원들은 사실상 밀러 위원장이 협회 고위층과만 소통하고 위원들은 허수아비처럼 여겨서 잔뜩 뿔이 나 있다고 했습니다. 수장이 바뀐 위원회는 첫 임무인 감독 선임부터 삐걱댔습니다. 지난해 1월 25일 밀러 위원장이 취임한 뒤 대면 회의를 한 차례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견례를 제외한 화상회의가 2차례 있었다. 대면 회의보다 발언권도 적었습니다. 게다가 진척 사항을 알 수도 없었습니다. 밀러 위원장이 보안을 이유로 어떤 감독과 접촉하고 있는지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위원은 전임이었던 파울루 벤투 감독을 선임할 때는 모든 후보 포트폴리오를 펼쳐놓고 위원들끼리 갑론을 박했다. 누군지는 알아야 의견을 내든 말든 할 것 아니냐고 따졌지만 밀러 위원장은 끝내 후보군조차 밝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기가 차는 내용입니다. 완전히 이미 내정자를 해놓고 폼새만 내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판곤 위원장이 이끌었던 2018년 위원회는 리그 우승 경험, 월드컵 예선 통과 경험 등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위원들과 수시로 의견을 공유한 끝에 파울루 벤투 감독을 낙점했었습니다. 벤투 감독은 2022년 카타르에서 역대 두 번째 원정 월드컵 16강 진출이라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지난해 2월 27일 밀러 위원장은 위원회 소집이 오후 4시에 있을 것이라고 당일 공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했다고 통보했습니다. 위원들은 몇 차례 의견 개진이 거부당했던 탓에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축구계 관계자는 밀러 위원장은 권한이 없고 위에서 정한 감독을 그대로 통보했을 뿐이라는 이야기가 위원들 사이에서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소집으로부터 30분도 지나지 않아 클린스만이 대표팀 지휘봉을 잡는다는 보도 자료가 기자단에 배포됐습니다. 감독 선임 뒤에도 전력강화위원회는 제대로 기능하지 않았습니다.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모여 대표팀 운영에 대한 논의를 하는데요. 실제로 벤투 감독은 2019년 전력강화위원회와 회의를 거쳐 당시 18세였던 이강인을 A 대표팀에 소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클린스만이 지휘봉을 잡고 난 뒤에는 회의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가을 시간과 장소까지 정했으나 며칠 전 클린스만 일정 때문에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클린스만은 임기 내내 무전술이란 비판을 받으며 이번 아시안컵에서 장담했던 우승 목표 달성에 실패했습니다. 손흥민, 김민재, 황희찬, 이강인 등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선수들을 이끌고도 한 수 아래 상대와 매 경기 졸전을 펼쳤습니다. 대회가 끝나자 클린스만을 경질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클린스만 감독 계약 기간은 북중미 월드컵까지 2년 4개월 남아 있습니다. 클린스만을 중도 교체하면 위약금으로 70억 원가량을 물어줘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축구팬들은 일제히 축구협회 회장 정몽규를 비난하고 있는데요. 정말 정몽규 축협회장은 김정은이나 다름이 없다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단독 행동으로 결정해버리고 무늬만 만들어 놓은 거지 완전 독재입니다. 밀러부터 위원회 자체가 허수아비 모양새였고 이미 자기가 단독으로 결정하고 내정하는 김정은과 다를 게 없는 모습입니다. 클린스만 경질과 더불어 정몽규 회장도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아시안컵에서 말아먹은 클린스만에 대한 분노가 높은 와중에 클린스만을 대신하여 한국에 올 뻔한 감독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귀국 인터뷰에서도 혼자 사과 안 하고 웃는 클린스만 정말 대단한데요. 이 정도면 병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실 판단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지 않나요? 4강에서 무기력하게 패배했는데 실패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 보면요. 우리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선수 모두가 SNS로 사과하며 팬들에게 고맙다고 전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 독일인 아저씨는 혼자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란, 일본 감독 등도 사과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카타르, 요르단 감독은 부임한 지 1개월, 8개월 만에 성과를 낸 것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한국 축구인데요. 오늘의 주제로 돌아가서 한국에 부임할 뻔한 감독 5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호세 보르달라스, 반프롱크호스트, 모레노 등 5명의 감독에 대해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들 감독은 한국 대표팀의 감독 후보로 언급된 적이 있었으며 각자의 강점과 경력을 통해 한국 축구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린스만 대신 우리나라 감독이 될 뻔한 감독 탑5를 선정하였습니다. 5위는 호세 보르달라스입니다. 호세 보르달라스는 1960년에 태어났으며 축구 감독으로서의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그는 헤타페에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약 9년간 감독으로서 팀을 이끌었습니다. 그동안 헤타페는 라리가 2부에서 경기를 치르며 주로 중위권에서 활약했습니다. 보르달라스는 헤타페에서 강력한 수비 전술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팀의 수비력을 강화하고 공격적인 전략을 펼치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 결과 헤타페는 그의 지도 아래에서 안정적인 성적을 유지하며 라리가 2부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2016년 스페인 라리가 2부 리그에 있던 헤타페 감독직을 맡아 단숨에 라리가 승격을 이룬 그는 스페인 1부 리그로 올라오자마자 첫 해부터 8이란 엄청난 돌풍을 일으켜 주목을 받습니다. 보르달라스 감독의 트레이드 마크도 같은 두 줄 수비를 헤답에 입히면서 다른 타 팀들에 비해서 적은 돈을 가지고 리그를 운영해야 하는 사정을 딛고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둔 것입니다. 당시 측면에서 스루패스, 크로스, 침투, 중거리 슈팅 등 다양한 공격 루트를 이용했다는 점. 한쪽 발의 의존도가 높은 점은 지금의 이강인과 흡사한 선수를 잘 활용한 점이 강점으로 꼽힙니다. 이 보르달라스 감독의 장점 중 하나는 단기간에 팀을 완성시킨 것인데 매 시즌마다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고 부임 4년 동안 라리가에서 12위권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사사의 두 줄 수비 전술은 이미 벤투 감독 부임 초기 때 전략과 비슷해 보이지만 빌드업을 구사하고 거친 몸싸움을 구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국은 1차 후보군에 보르달라스를 포함시켰고 실제로 초반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지만 세비야, 헤타페 등의 라리가 지휘봉에 이끌려 끝내 한국 대표팀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2023년 다시 헤타페의 지휘봉을 잡은 뒤 그는 강등 위기에 내몰린 헤타페 리그 마지막 6경기에 등장해 3승 2무 1패를 기록하며 다시 팀을 1부 리그에 잔류시키는 매직을 선보입니다. 전임 감독들이 싸질러 놓은 똥을 치운 보르달라스는 2024년 페르 라리가 10위에 다시 올려놓으며 명장의 귀환을 알렸습니다. 4위는 에르베 르나르입니다. 러시아 월드컵 이후 한국 대표팀의 후보로 올랐지만 르나르 감독과의 계약을 위한 거액의 위약금 문제로 인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3월에 사우디 감독직을 물러나면서 다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국축구협회는 이전부터 르나르 감독에게 러브콜을 보내왔지만 아쉽게도 그는 프랑스 여자 대표팀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